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1회 동형 모의고사 형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보진 않을 거고 상주를 하는 과정에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들 그리고 책이 없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3번 지문 가봅시다.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횡령죄가 성립될 것인가? 그리고 별죄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에 대한 지위, 즉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제3자한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가, 그 권한, 권능 여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데, 그러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공동상속인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속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 횡령죄의 주체가 인정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의 쟁점은 주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수관계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 인정이 되었고 상고 이유로서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로지 제수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공동상속인이라는 키워드에 집착을 할 것이 아니라 반환을 거부했고 거부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 자체가 별죄인가 아닌가 제수관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가벌성에 대한 평가로서 기수가 돼버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행행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선행행위를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범주 내다. 따라서 불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죠. 2번 갑시다.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다.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3번 지문 가봅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언뜻 읽어보시면 옳은 지문처럼 보이겠지만 추징의 가액에 대한 문제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추징을 해야 될 것인데 추징을 해야 되는 가액에 대한 산정은 언제 기준이다? 재판 선고시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득 가액에 따라서 추징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 주의하시고요. 3번에 2번 지문 갑시다. 최신 판례고 최신 기출이었죠.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이 분명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공통된 자기의무를 구비해야 될 것이고 공통된 자기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자기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이다. 그럼 지문을 보시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갑, 을, 병이 있는데 갑, 을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병이라는 사람은 병호 의무를 이행을 했다면 공통된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병은 빠져야 되겠죠. 따라서 갑, 을, 병 모두한테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병에 대한 문제는 빠져야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4번 지문 갑시다. 5번에 4번 지문은 최신 기출이긴 하지만 기본서에 제가 빠져있는 부분이고 빼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살펴보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가시면 B에 대한 접촉 금지 그리고 보복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카톡에 있는 메시지 창에다가 주먹 그림 3개를 게재를 해두었다. 이것이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가해 학생 A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B 학생의 어머니가, 즉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대책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은 피해자 측한테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한테 보복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의결사항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원했는데 단순하게 접촉 금지에 대한 조치만 이루어지자 불만을 품고 카톡 메시지 창에다가 주먹 그림 3개만 박아두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 그림 3개만 가지고는 피해자 측을 정확하게 지칭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11번 가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이죠. 법리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자. 선동죄가 있고 음모죄가 있었다. 선동죄라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결의가 반드시 발생될 필요가 있다 없다? 발생될 필요가 없다. 야, 수업 째자! 라고 했을 때 그래, 수업을 잽시다. 이게 아니죠. 그래, 나도 한번 째볼까? 범죄의 결의를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만 인정이 된다면 선동죄는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3번에 2번 지문 갑시다. 제가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주의를 해달라고 강조를 드렸고 부탁을 드렸었죠. 키워드는 대물변제, 대물변제다. 이중으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이루어졌던 대물변제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 진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면 허위로 양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다. 근데 문제는 지문에서는 진위다, 허위다 이런 문구가 빠져 있죠. 따라서 출제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위다, 허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랄지라도 이 사실관계는 무엇을 전제로 한 경우다? 진위를 전제로 한 경우였다. 따라서 허위 양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하단 14번의 기억번 지문과 14번의 리얼번 지문 비교 정리해 봅시다.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다. 기억번 지문은 선행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습형에 대한 문제고 제일 밑에 있는 리얼번에 대한 문제가 선행형에 대한 문제죠. 강제추행죄는 선행형이 있고 기습형이 있다. 기습형 같은 경우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바로 추행이 돼버리는 것이고 힘의 대소강량자를 불문한다. 하지만 제일 밑에는 리얼번 지문 선행형에 대한 문제는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다. 이제는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폭행 협박이라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폭행이나 협박, 해악의 고지로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5번의 3번 지문 강남구청장 사건 가봅시다. 질문을 또 하시던데 같이 한번 봅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설사 38조에 해당되는 경우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이 되는 경우랄지라도 한 번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분리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이루어져 있다. 왜? 비선거범죄가 선거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배제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강남구청장 사건 가보시면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A라는 범죄, 그리고 B라는 범죄, 그리고 C라는 범죄를 했다. A라는 범죄는 비선거범죄다. B라는 범죄는 선거범죄다. C라는 범죄는 선거범죄일 수도 있고 비선거범죄일 수도 있는데 B, C라는 범죄는 어떤 관계?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A라는 비선거범죄하고 B, C라는 범죄는 상경으로서 중한범죄로 처벌해리니 결국 어떻게 된다? 분리 선고를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범죄하고 상경관계에 있는 이 C라는 범죄가 선거범죄든 비선거범죄든 불문하고 이 두 가지 범죄는 가형상 일죄가 돼버리니 그냥 선거범처럼 취급을 해서 A라는 비선거범죄하고 어떻게 된다? 분리 선고를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 가보시면 선거범과 상경관계가 인정이 되는
모든 죄는 가형상 일죄로서 결국 일죄로 처벌하는 거니까 선거범처럼 취급을 해서 비선거범죄하고 분리 선고를 하자는 거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16번에 1번 질문 갑시다. 판례의 법리는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했는가? 아니면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는가? 그 인정 여하에 따라서 위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복습을 하시고 사실관계 봅시다. 첫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회사는 왜 만들었는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서 보이스피싱 단체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양도하기 위해서 회사를 개설했고 금융기관을 찾아갔고요. 계좌를 개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은행원이 설명을 합니다. 계좌를 개설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갑이라는 피고인은 알겠습니다. 저는 양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계좌를 개설했고 개설했던 계좌를 보이스피싱 단체한테 넘겼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위계를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하단에 가보시면 저는 계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겠습니다. 허위의 답변 등을 했는데 별도로 증빙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다 없다? 별도로 증빙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면 이 말은 결국 무엇이다? 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불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였다면 이 말이에요.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재심 판례, 기존에 있던 판례의 법리하고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18번에 있는 2번 지문 가봅시다. 마지막 상주할 때도 질문을 하시던데 타인한테 교사를 하게 되었을 때 범인 은닉 도피죄에 대한 교사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범인이 자기가 할 수 없는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교사를 한 경우를 할지라도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내라면 자기 도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도피죄에 대한 교사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대포폰 사건, 청주시 사건이었죠. 대포폰 하나를 만들어 달라. 청주시까지 이동을 시켜달라. 이 자체는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주 내니 일종의 자기 도피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이 자체만 가지고는 교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없다?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사람한테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일종의 자기 도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아니한다. 설사 그것을 도운 사람이 도피죄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25번 문제 가봅시다. 1번 문제, 4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마지막 시간에 했었죠. 방송국 선배가 후배하고 저녁을 먹었고 그 과정에 추행 등을 했다. 그래서 후배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지만 CCTV도 없고 목격자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과연 이 고소가 허위의 신고로서 무고인가 무고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다. 허위의 신고로서 무고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허위의 신고라는 부분이 적극적인 증명으로서 이루어지고 밝혀져야 돼요. 하지만 단순하게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허위의 신고를 했다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4번 질문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줄에
사실 증명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 무엇이었죠? 입금 증명서였죠. 갑이라는 사람이 3억 원을 뇌물 형식으로 받았다가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3억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주고 다시 3억 원을 받았죠. 하지만 3억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입금을 시켰다는 입금 내역서 자체는 허위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따라서 다른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3억 원을 돌려준 그 사실 자체는 진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가 위조되었다.